재서 씨는요, 서윤 씨에게 선택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3자 데이트에서는 서윤 씨에게 넌 오늘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고 말했죠. 재서 씨는 선택을 받고 싶다 하면서도 왜 상대가 부담을 느끼고 선택하기 어려운 말부터 했던 걸까요? 오늘은 재서 씨를 통해서 불안을 없애려고 세웠던 계획이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린 역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자 데이트에서 재서 씨가 폭탄 발언을 했죠. 이거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벙 쪘을 것 같은데요. 야, 넌 오늘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 라는 말을 딱 듣고, 자, 우리 소윤 씨가 표정이 정말 안 좋아지면서 카메라를 보시더라고요. 이 말을 딱 듣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재서와 재서를 제외한 우리 서윤과 한주 모두 동일한 자세입니다. 양팔을 교차하고 발끝은 안쪽으로 오므라져 있으며 모두 아래만 보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 3자 데이트에서 보여준 서윤의 모습은 경직되어 있다, 굳어 있다. 서윤이 나름대로 재서에 대해서 질문하긴 하지만 뭔가 저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 상대방을 앞에 두고 긴장했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서윤은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해도 될까라는 느낌을 많이 긴장했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서윤 씨는요. 잘 보면 재서가 어떤 말 하든 그냥 아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줄 뿐 조금 조심스러워 한다는 느낌? 어쩌면 재서 씨 입장에서는 비록 인터뷰상에서는 상대방이 날 안 골라도 괜찮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은연중에 나도 어느 누구에게도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널 구해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서 씨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잘 생각을 해라 라고, 너는 나를 안 골랐지만 난 너에게 기회를 준 거야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재서는 서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걸까요? 지금 재서는 계속해서 뭔가를 계획합니다. 근데 그 계획의 목적이 내가 서윤과 어떻게 하면 함께 재밌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서윤이 날 좋아하게끔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버려지지 않을까 라고 초점이 두었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재서의 계획은 조금씩 서윤 씨가 재서를 멀리하게 가속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재서는 지금 현재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 계획이 오히려 일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본인은 몰라요. 아니 왜 나름대로 나는 미리 서윤한테 가서 얘기도 했고 아침에 내가 이제 너를 불러갖고 내가 선물 넣었다, 그리고 우리 3자 데이트 할 거 아니냐, 그때는 그럴 거라고 얘기까지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서윤을 더 올가매는 겁니까? 서윤이 나를 멀리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서의 계획은요, 서윤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또 내가 서윤이라면 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등 서윤은 자유롭게 두고 그 사람이 했던 그 방향에 맞춰서 각각의 플랜 B, 플랜 C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재서의 계획은 서윤이 나를 관심 있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 그 전제 위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서윤이 재서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경우 그 계획은 순식간에 지금처럼요 굉장히 말이 세게 나오거나 구속을 하는 효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야지만 본인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이런 말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서윤이 나에게 관심 있게끔 한쪽 방향으로 계속 밀어붙여야지만 재서의 계획은 붕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서가 이 서윤 씨와 했던 데이트 장면들을 쭉 놓고 보면요 뭔가 이상해요. 네, 실제로 이 서바이벌 데이트를 이제 하러 가면서 댄스 데이트죠. 여기는 갔을 때 그 재서가 서윤과 했을 때 그 반응이나 느낌들은 서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재서가 말을 해요. 그 말에 대해서 상대가, 즉 서윤 씨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재서 씨는 너무도 당연하게 호감 반응으로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그것을 상대방이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내가 뭘 해야지에 집중을 한다면 재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지 않고 말을 던진 다음에 상대방이 나의 뭔가를 건드리는 말을 하면 아 맞아, 역시 서윤은 나랑 뭔가 있어 라고 우호적으로 봐요. 즉 서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다 아니다가 아니라요, 이러니까 서윤은 역시 나랑 잘 되는 거야,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될 거야 라고 그 여백 공백 이런 말을 했을 때 서윤이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 어느 순간 탈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재서 씨는 계속해서 계획이라든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어떤 구상을 막 하면서 서윤을 그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했으므로 서윤은 날 좋아할 거야, 이렇게 했으므로 서윤은 나를 괜찮게 볼 거야 라는 생각들이 한 번도 의심되지 않은 채 계획의 어떤 구조물이 착착착착 쌓아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3자 데이트고, 동시에 그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자신이 서윤과 대화했고 했던 것들은 서윤이 나랑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증거가 돼야 되므로 이 말을 함으로써 무너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만든다는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상대를 이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재서는 서윤과 자신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서윤 씨도 그렇게 느낄까요? 아니면 단순히 내가 다른 남자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꼭 내가 너를 좋아해야 될 필요가 있나? 라고 의아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렇게까지 말을 이제 거칠게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난 너의 생각이 동의하지 않아 라는 말을 내가 이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서 씨의 말이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아다리가 안 맞게 돼요. 결국 제서의 논리들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니까 제서의 계획과 그 세계 속에서 서윤은 말을 해도 닿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침묵을 할 가능성이 있고, 서윤은 제서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계획에 따라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제서는 서윤을 좋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계획 속에 맞춰진 서윤을 좋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제서는 계속해서 서윤과 대화를 하면서 백트리터 이런 단어는 안 해? 야 이렇구나, 이 사람 뭔가 나랑 같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단어가 심상치 않은데? 라고 하면서 현실의 서윤이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자극해주는, 건드려주는 어떤 존재로서 서윤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이 두 개가 흔들리면서 제서 씨는 은연중에 계속해서 서윤 씨에게 선물을 한다거나 자기 계획에 대해서 끝나고 우리 따로 대화하자, 3자 데이트 별 의미 없어 라고 서윤 씨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알 수가 없는 말들을 이제 계속 던진다거나, 그 이유도 어쩌면 현실의 서윤과 자기 안에 뭔가를 건드려주는 그 서윤 간의 괴리를 좁히려고 하다 보니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서의 마음속에서는 서윤은 유일하게 이제 선택지가 자기밖에 안 남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지가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해준 제서를 좋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독립된 감정과 생각을 가진 존재잖아요. 제서의 계획은 서윤이 무조건 나의 계획이나 생각에 동의한다는 전제를 깔고 짜여진 프로토콜이고요. 자, 그렇다면 제서 씨는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한 걸까요? 저는 제서 씨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이순이조차도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이제 우시는 장면, 제서 씨가 운 이유가 뭘까요? 만약 이때요, 다른 여성들이 모두에게 선택을 안 하고 서윤 씨만 선택을 했다면 제서 씨가 지금처럼 울까요? 아니면 반대로 서윤 씨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다른 여성들이 인정을 했다면 제서 씨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물론 두 가지 감정이 모두 섞여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두 가지의 감정 중 어느 쪽이 더 주된 감정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당시에 울음을 터뜨리면서 제서 씨가 했던 말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때 제서 씨는 회사에도 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도 있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서 씨가 하셨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서윤이 날 안 좋아해서 슬프다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해서 슬프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서 씨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제서 씨가 그토록 바라는 것은 서윤이 나를 좋아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내가 서윤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큼 괜찮은 남자를 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건가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서 씨가 짜고 있는 계획이나 이 방법론이나 생각들은요, 철저하게 내가 서윤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다, 내가 초라한 남자라는 거를 그 대답을 듣지 않기 위해서 짜여진 하나의 계획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수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만큼 나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서윤 씨에게 우위에 서는 듯한 말을 해서라도 서윤 씨가 그 말을 하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윤 씨 입장에서는 그냥 침묵하는 경우가 방송상에서 많았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MC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뭘 그런 얘기를 왜 굳이 해? 그냥 세 명이서 재밌게 논다. 그러면 실제로 재밌게 놀면 되지. 뭘 굳이 그거를 설명을 하냐고. 이 제서의 모든 계획들은 서윤이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 곧 내가 초라한 남자라고 도장을 찍어버리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서는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다른 여성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것도 슬프긴 하지만 단순히 서윤이 나를 안 좋아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서윤이 나를 남자를 안 보게 되면 내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생각이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를 따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하다 보니 일어난 비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서윤 씨가 궁극적으로 부담을 느낀 이유는 내가 별로인 남자가 왜 날 좋아하는 거야가 아니라, 아니 왜 이 남자는 본인이 괜찮은 사람인지 안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한 판결을 왜 자꾸 나보고 내려달라고 하는 거야 라는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요? 동시에 연애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고 생각을 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서윤 씨가 느꼈던 부담이 사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는 약간 제서 씨와 다른 조금 연애 경험이 있으신 다른 연애 프로그램 출연진들과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솔로라든가 다른 출연진들은요, 우선 상대방을 만나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랑 안 맞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아요. 알아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한 번 더 데이트 해보겠습니다 하고요, 아니다 싶으면 호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하면서 잘라냅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인상은 괜찮은데 자꾸 만나보니까 좀 별로인 것 같네요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만나보니까 또 괜찮네요 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어떤 짐이라든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 그대로 알아보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한다면, 반대로 이 제서 씨는요, 이미 대화를 하거나 서윤 씨와 이 접근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서윤 씨가 일정한 역할을 좋든 싫든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서 씨가 궁극적으로 깨 된 부분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싫어할 권리를 주게 된 순간 내가 초라한 남자라고 바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그런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제서 씨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또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왜 연애를 하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나는 왜 연애를 하려고 할까? 왜 서윤 씨에게 접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윤 씨랑 연애를 한다 해보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릴까요? 그 다음에는요. 제가 느끼고 있는 제서 씨는 서윤이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딱 건드리는 그 존재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다른 연애 프로그램들에서는요. 선택지를 지우거든요. 만나보고 아니다 싶거나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이 좋아도 내가 깔고 있는 전제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요. 상대방을 선택지에서 지우고 다른 상대방을 찾아요. 아무리 상대방이 매력적이라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만나게 돼봤자 오래 가지도 못하고 상대방도 납득을 못하고 나도 괴로워진다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서 씨는 그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태솔로라고 해서 단순히 뭐 연애 스킬이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상대방과 함께 있음으로써 내가 어떤 느낌을 받고 싶고 또 내가 어떤 느낌을 이제 상대방이 받기를 원하는 그 상대방을 찾는지에 대해서 그게 모호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막연한 느낌들이 막 끌려다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서 씨는 자신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고 있는 거울 같은 서윤 씨에게 매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윤 씨가 날 인정해주면 온 세상이 날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어떻게든 그걸 이제 붙잡고 늘어지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왜 서윤 씨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서 씨도 잘 모르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제서 씨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꿔서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남자일까? 아닐까? 내가 모태솔로니까 그런 건가?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선택할까? 왜 난 선택을 받지 못했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게 행복할까? 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서 씨는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서윤 씨에게 걸었고 정말 그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러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 서윤 씨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넘기고 그래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나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상대방이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다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 다른 사람 알아보던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또 알아봐야겠다라고 조금 여유를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자기 기준이 선명하다고 해서 거절당하거나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거절을 자기 존재 전체의 판결로 받아들이는 정도는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서 씨의 실수는 자기의 존재 혹은 자기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서윤 씨에게 맡겨버렸다는 게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관계에 있어서 꼭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거친 부분은 저는 다듬어내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같이 만들고 이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저 자신도 이제 조금씩 다듬어 나가는 단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에 가깝지 그 부분이 조금 제서 씨가 놓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 거지 연애 하수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서 씨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저는 연애 스킬의 부족이 아니라 제서 씨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제 나중에 서윤 씨랑 이제 오해를 푸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할지도 알고 내가 누구와 함께 했을 때도 행복할지도 구분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만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누군가와 행복한 여행을 가고 싶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완벽한 일정표를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식당도 정하고 이동 시간도 정하고 상대가 무엇을 좋아할지도 미리 다 계산을 했죠. 그런데 정작 상대가 다른 곳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당사자가 만약에 계획이 깨질까봐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 여행 계획은요 두 사람을 위한 여행 계획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정답이라고 믿는 여행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계획이 됩니다. 저는 제서 씨의 계획도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서윤 씨와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 계획 안에 서윤 씨가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선택할 여백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관계에서 계획은 상대가 움직일 공간을 남길 때 제대로 된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 공간이 사라지는 순간 계획은 여백이 없는 프로토콜이 되고 상대는 함께 걷는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세계의 또 다른 면을 구조로 풀어보고자 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